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4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중독 다이어터 조승아입니다. 네, 승아씨. 네. 오늘도 특집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청소년 특집입니다. 여전히 아마 좀 청소년 도박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전민수 경사님, 그리고 서대문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신민주 경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전민수 경사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북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민수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신민주 경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민주 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볍게 이제 두 분이 계신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들어보셨나요? 학교 네. 전담. 경찰관 SPO라고 네. 스쿨 폴리스 오피서. 네네. 발음 좋습니다. 네네네. 한국 정확합니다. 발음은 별로 좋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영어 발음 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학교 폭력 예방이나 소년범 선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잠시 뒤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승아 씨가 이제 현장에 달려가는 기자 역할을 또 하신다고 들었네요. 네, 바쁩니다. 네. 현장에 또 어떤 분들을 만나보셨어요? 자기 경험을 좀 나눠줄 용기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만나봤습니다. 아. 영상으로 네. 좀 준비가 됐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영상 만나보고 오시죠. 중학교 3학년 16살입니다. 온라인 카지노 도박 하고 있어요. 친구가 만원으로 80만원 따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알려달라 해가지고 저도 했죠. 계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면 다 일이 끝나는 거예요. 바카를 하거나 아니면 홀덤포 가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미성년자인데 이기고 들어가죠. 카카오톡 인증서라고 있거든요. 형들한테 산 다음에 그걸로 들어가죠. 700만원 넣어가지고 한 1000만원 딴 것 같아요. 돈 생길 때마다 하죠. 알바나 이런 거 해가지고 걸어서 하죠. 형들한테 빌려가지고 이자 쳐서 받는다고 하죠. 하루에 20%요. 빌리거나 안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 형들하고 또래 바쁘면 경찰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안 걸릴 거 알고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2명은 해요. 겠다고 막 한강가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었을 때는 절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돈이 이제 조금씩 모이다가 커지잖아요. 무조건 땡땡 생각만 들어가지고 무조건 해요. 그리고 돈을 한 번에 크게 따잖아요. 만족감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300만원 배팅하고 땄거든요. 그리고 600만원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1200만원 땄을 때가 기분이 많이 좋았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50만원 있었거든요. 전도키포드 미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14,000원이 남은 거예요. 2만원을 사이트에 넣어가지고 다시 4만원을 만들고 뺄라다가 안 돼가지고 50만원 다 벌어가지고 처음부터 접해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모은다 해도 그걸 다시 도박을 하게 만들어 있고 나중 되면 돈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이제 못 멈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중학교 3학년이고 16살입니다. 지금은 끊었어요. 바카라, 파워볼, 룰렛 이런 거 좀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중학교 1학년 아는 형이 이거 한번 해보라고 배팅 한번 맞추면 2배로 돈 준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계속 따다가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잃을 때는 좀 많이 잃으니까 제일 많이 충전하고 나서 그게 진짜 3분도 안 돼서 돈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 전에 그것까지 합치면 2천만 원 쪽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심해 보여가지고 그만뒀어요. 인터넷 도박은 본인한테 한 번도 안 걸렸었거든요. 실제 도박장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잃고도 계속 했단 말이에요. 통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금방 갚으면 20%, 늦게 갚으면 50%, 갚을 때까지 거기 도박장에 있어요. 본인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된 다음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드게임 카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위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도박장이 있고 아니면 주택가 이런 데 가가지고 비밀번호 진 다음에 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들어보내죠.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학교 친구 물건 훔친다거나 돈을 빌려달라 하고 안 갚고 가는 거, 중고나라 사기 아니면 게임 계정 이런 걸로 준다 하고 몇십만 원 받고 그것도 안 주고 돈이 잃었잖아요. 그 돈을 복구 치려고 또 범죄를 하면 또 그 범죄해서 얻은 돈으로 또 도박을 해서 그러다 보니 계속 반복되죠. 친구 학교를 놀러 갔는데 다 같이 도박을 하는 거 봤는데 다 같은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돈을 충전하고 나서 서로 픽을 하고 배팅이 틀린 애들은 막 안 좋아하고 맞은 애들은 좋아하고 막 보니까 확실히 좀 많게 느껴졌어요. 뭐 형들 중에는 배팅 금액 보면 막 진짜 많을 때 막 몇천만 원씩 보통 몇백만 원씩 하니까 그거 보고 좀 놀랐죠. 모든 도박이 다 처음에 다 따잖아요. 너도 이거 해봐라. 나도 지금까지 얼마 땄다. 그러니까 걔도 믿고 하다 보니까 걔도 따고 그럼 또 다른 애한테 전파하죠. 경찰들이 제 핸드폰 볼 일도 없고 처벌이 세져도 안 걸린 거 아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고 중독 때문에 잘 끊지 못해요.
도박 많이 하는 애들은 절대 하지 말라 하거든요. 지금 막 한 10만 원, 20만 원 잃어서 막 짜증나는 것보다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더 짜증나잖아요. 도박 끊기가 원래 어렵거든요. 주변인들은 몇 명 빼고는 다 못 끊었거든요. 지금은 저한테 고맙죠. 도박 끊게 해준 게. 도박 끊은 형이랑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 형이 국내에서 도박을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퍼뜨리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해봤으니까 돈 다 있는 거 알잖아요. 그 형이 했던 방법을 제가 따라한 거예요. 도박으로 딴 돈은 거기서 더 하지 말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통장에 거기다가 돈을 다 이체하고 돈이 없으니까 하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도박에 빠졌을 때 아는 경찰관 분이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하지 말라 하셔가지고 그분은 고맙죠. 네. 아,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게 네. 지금 들어보니까 뭐 몇백만 원도 있고 몇 천만 원까지 있는 거 보니까 청소년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저의 네. 그 거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베팅하고 있다는 그리고 게. 또 이걸 뭐 또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는 또 이자율도 네. 엄청납니다. 전민수 경사님, 진짜 네.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경사님이 만나보셨던 학생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과 관련해서 적발이 되는 케이스가 정말 다양한데요. 네. 사실 저희가 도박 사이트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기도 하고 PC방에서 하다가 네. 타인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2차 범죄나 3차 범죄에 의해서 다른 범죄로 적발이 돼서 왔다가 네. 이게 원인이 찾아보니까 뭐 도박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가지고 돈을 받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럼 당연히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기 사건인 줄 알고 수사를 했다가 네. 이게 그럼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느냐라고 확인해 보면은 또 다른 도박 사이트에 입금이 되고 네. 이런 문제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죠. 학교에 가보면은 친구들이 일단 옆에 친구들이 따요. 돈을. 네. 알고 보면 그 친구들은 딴 것만 얘기하고 그 뒤에 잃은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인 경우가 많아요. 아, 우리 성인들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렇죠. 땄다고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제 그게 중독이 되면서 이게 아닌데? 네. 이제 싶을 때는 이미 빠져나오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뭐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다. 그리고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두 분 말씀에 조금 보태서 2022년도에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요. 재학 중인 청소년들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인 4.8% 정도가 도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 네. 그리고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 13명 정도인 12.6%가 도박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도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청소년이나 성인을 구분해서 뭐 이렇게 처벌을 한다 뭐 이런 법정은 사실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래도 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 도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죄까지 처해질 수 있고 그리고 상습 도박을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대부분 도박을 하게 되면은 일반 도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죠. 네. 대부분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습 도박으로 많이 처벌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뭐 그 스포츠 도박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처벌 형량이 더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뭐 보통 적발이 되게 되면은 보통은 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를 넘어서서 상습적으로 이어가거나 그러면은 뭐 집행유예까지 받는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처벌을 꼭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뭐 도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돈을 크게 벌고 싶은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접근을 하냐? 홍보나 중개로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총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회원을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회원이 도박을 해가지고 잃는 금액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렇게 추천인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또 소개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네.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도박을 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도박 개장죄나 네. 또는 도박 방조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더 큰 범죄라고 봐야 되는 네, 거군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분들 또한 또 처벌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네. 더불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렇게 뭐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네, 돈을 네. 벌 수 있지만은 사실 청소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벌기 위한 갖은 방법을 동원을 하다 보면은 2차 범죄, 3차 범죄에 이어질 수 있고 또는 본인 스스로 다른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불법 대부업자한테 이게 돈을 빌려가지고 맞아요. 불법 대부업에 피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처음에 사이버 수사팀의 발령을 받아가지고 맡은 첫 사건이 사기 사건이었어요. 피의자가 19살,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출을 해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사기 범죄를 이어갔는데, 사실 이 친구의 이제 계좌 거래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사기 범죄로 받은 돈을 계속 다른 곳으로 이체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바로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저희한테 검거가 돼가지고 19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돼가지고 나중에 실형까지 선고받게 된 거죠.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거든요. 사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네. 도박 자금이 잃게 되면은 네. 이거를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더 위험한 그런 공간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요즘은 좀 이슈가 많은데 도박과 관련된 어떤 뭐 사례나 이런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신고 내용으로 봤을 때 형들이 폭행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형들한테 처음에 9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후에 이자가 110만 원이 돼서 이걸 안 갚아서 불러내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의문인 거예요. 네네. 학생이 도대체 90만 원, 110만 원, 200만 원이 왜 필요하지? 음. 하고 올라가 봤더니 도박 자금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쉽게 빌려주죠. 왜냐면 이자가 높으니까. 그러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면 도망을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형들은 또 잡으러 다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최종 죄명은 특수폭행이었는데 때리고. 빌려줬다는 형들도 학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아, 다 학생이죠. 학생입니다. 학생이에요. 그런데 네. 그 위에를 가보면 자금책에 또 성인이 있고 아.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피라미드처럼.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자녀가 지금 불법 대부업자한테 지금 그 불법 추심을 추심을 당하고 당하고 있다. 있다. 처음에 네네네. 그런 식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음. 이렇게 학생을 불러서 피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음. 그때 경찰서에 와가지고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그랬다라고 네. 저희한테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부모님한테 말하면 혼나니까. 아. 네.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가 도박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아. 굉장히 좀 그렇죠. 두렵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형들도 좀 두렵고, 네. 이러다 보니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엄마나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꺼려하는 사례가 있겠군요. 심지어 본인이 불법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이게 불법 대부업인지 뭐 연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네.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아, 법정 채무일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거 네.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라고만 네, 생각하지. 네. 앞서 그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뭐 다음 날에 갚아야 되는데 뭐 20%, 네. 뭐 50%의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연으로 따지면은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리거든요. 그쵸. 아까 뭐 하루에 네. 20%라고 그렇죠. 했나요? 네. 20%. 근데 학생들은 그걸 몰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청소년 도박을 이제 그때 당시에 해결을 못하고 나중에 돼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좀 있습니까? 저랑 경찰 시험 공부를 같이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용돈이 약간 모자란다 하면은 이런 도박으로 조금 재미를 봤었나 봐요. 네. 그걸 끊고 나는 경찰 공무원이 돼야지 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도 집어릇 개 못 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더 이상 손 벌릴 수가 없으니까 네. 자기도 이걸 살짝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드디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친구 성적도 되게 높게 나오고 음. 예, 운동도 잘하고 하던 친구였는데 경찰 공무원이 못 됐습니다. 결국. 아. 좀 덧붙이자면 네. 가성이 된 친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 친구한테 지금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도박은 언제부터 했냐? 사실은 고등학생 때부터 도박을 해서 지금까지 끊지를 못하고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범죄 경력이 생기는 바람에 아이고. 경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청소년 시기 때부터 내가 지금 당장 안 걸리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적발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도박은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네.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좀 이렇게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찰에서는 그런 사람들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네. 그 수사를 할 때 제 업무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실제로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네. 실제로 아직까지도 진짜 매일 수많은 문자가 오는데요. 뭐 얼마 이상 충전하면 치킨 쿠폰을 준다, 피자 쿠폰, 네. 스타벅스 이런 커피 쿠폰을 준다든가 네네. 또는 뭐 5만 원 충전을 한다 그러면은 만 원의 보너스 머니를 준다거나 뭐 네네네.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운영자들이 자꾸 회원을 모집을 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매년 도박 사이트 특별 단속 기간을 네. 벌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저희가 정말로 수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제 공조를 벌여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좌 정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정말로 적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적발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 홍보력 네. 상당하군요. 이제 도박을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이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한 번 개인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그런 어떤 낚시성 문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초에 네. 그런 사이트에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청소년 도박 문제라든지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요새는 도박 예방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이거를 알아들을까 하는데 끝나고 나면 문자가 와요. 선생님 뭐 옆에서 장난으로 뭐 얘 도박한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두진 않죠. 그런 경우도 있고 문자로 정말 진지하게 상담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이고 하니까 일단은 이 아이들을 도박에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떡하죠?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하곤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작년에도 되게 많은 우리 뭐 소년범 친구든 청소년이든 예, 연계를 한 경우도 있었고 네.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네. 더욱더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네. 우리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이제 신청해주신 학교나 뭐 기관이나 이런데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무료로 예방 교육을 다 해드리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또 있잖아요. 무료로 저희가 개인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네. 그 치료 동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뭐 경찰관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 교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아이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해주시거나 체크를 해주시거나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는 뭐 이렇게 군부대나 이런 데 가서도 이렇게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도박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군인들 성인이잖아요. 네. 대부분 청소년 시기 때부터 이렇게 네. 도박을 접해가지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내가 지금 도박을 하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도박을 끊을 수 있고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성인이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 전담 경찰관 네.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SPO들이. 네. 네. 얘기하시면 처벌보다는 선도 프로그램이나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 네. 제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네. 네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적발이 되는데 미리 이렇게 본인 스스로 치료를 받고 내가 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후에 적발이 되더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적발되기 이전에 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꼭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도박도 어떤 질병의 측면으로 본다면 드러냄으로 인해서 치료가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도박도 이제 성인 도박만큼이나 가볍게 다룰 문제 아닙니다. 네. 심각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과 함께 긴 시간 나눠봤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